안녕하십니까. 세상있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 연구원 연구실장 정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북의 그 소위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신년사, 그걸 가지고 경제 사회 분야 얘기를 쭉 했어요. 네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저는 같은 민족으로서 예. 뭐 성과가 있다면 좋습니다. 축하해 줄 일이죠. 네,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훈훈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오늘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살벌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대남 대외 분야에서도 이번에 예. 상당히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현재 남북 관계에서 아주 네. 아주 심각한 긴장, 예. 전쟁 위기 이런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에서 결정서에서 남북 관계를 네. 동족 관계, 동질 관계 아니다 이제.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괴이한 족속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보지 못했던 예. 그런 좀 살벌한 표현들이거든요. 예.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건가요? 예. 이번에 일견 보면 굉장히 거칠다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거친 이유는 왜 거친가 하면은 정세가 거칠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거친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미국이 적대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왔다. 네. 근데 그 정도가 심하다 너무. 미국도 엄청나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고 예년과 뭐 이게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이 군사 훈련이 더 많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 2022년에는 한 270회 정도의 군사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 작년보다 2배가 많다는 거는 한 500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1년이 365일인데 거의 매일 했다고 얘기하죠. 500회를 하는 거는 하루에도 2번씩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합쳐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횟수가 작다. 인데 여기다가 그러면 적어도 그래도 같은 동족이고 민족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나서서 바이든에게 좀 말리고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지금 통일해야 될 민족이고 대상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분위기가 좋겠냐 라고 말려야 되는데 말리기는커녕 우리가 앞장설게요. 돌격대를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동족관계 아니다. 너희들은 뭐 동족 아니다. 이런 동족이 어딨냐 라고 하는 말들이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조금씩 얘기했죠.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너 자꾸 그러면은 그전에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어떤 말씀들이 말들이 오고 왔냐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달리 대할 수밖에 없다. 달리 대한다는 게 이때까지 민족으로 대해왔지만, 동족으로 대해왔지만, 동질 관계로 대해왔지만,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윤석열 집권 이후에 너무 이렇게 나서니까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이 미국이 북을 그냥 몰아붙이면 나름 얘기했어요. 북의 안보 불안,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방이, 미국이나.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고 했는데 윤석열은 형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가서 쓸어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인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고선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전까지 물론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들어서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뭐 핵동력 잠수함이 들어오고 핵추진 잠수함이 공격형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전략 핵폭격이 들어오고 뭐 여러 이 핵 전략 자산이 무시로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고 계속해서 북을 위협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이 수준 자체가 이 범행 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절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만 절도를 할 때 이렇게 도둑놈이 뭔가 이렇게 이게 또 강도라고 합시다. 강도가 이 강도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를 할까? 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건 모의 준비 단계죠. 근데 범행 단계는 실전으로 옮기는 그걸 범행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 따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면 들어가서 무슨 칼 꺼내는 상황. 근데 명백히 범행 단계로 진화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중에는 미국 대통령이
북쪽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는 거, 예. 그리고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고 예. 또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예. 올해 8월에 핵전쟁을 전제한 예.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핵전쟁을 모의한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8월 달에 훈련이 시작될 거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북에서 야 이거는 모의 단계가 아니다 이제 예. 이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예.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거고 이 실행 단계에 제일 앞장서서 설치는 놈이 윤석열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핵전쟁을 모의한 군사작전이라는 말은요.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왜 힘든가 하면은 이 모의한 훈련을 하다가 이게 모의하고 훈련으로 끝나는 건지 그렇죠. 바로 전쟁으로 넘어갔죠. 훈련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다 훈련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북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북은 그 전에 이미 이 핵무력법 무력법을 통과시키면서 임박했을 경우 이거는 우리가 핵전쟁 자동으로 핵전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 조건. 경우에 딱 들어간다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거는 해보자는 얘기죠. 뭐 하자는 네. 그래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범행 관계다. 네,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고하고 예. 핵무력법도 만들고 예.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전 단계, 범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이죠.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발생했습니다. 남에서는 북쪽에서 포를 60발 쏘았다고 얘기했고요. 예. 또 북에서는 폭탄만 포를 쏜 게 아니고 예. 폭약을 60번 터뜨린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물론 이제 포가 또 있었죠, 훈련이. 예, 예. 네, 이게 잘못하면 확전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남쪽에서는 NLL 근처에 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네. 남쪽에서 그거를 NLL 넘어왔다고 하면 확전 아니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연평도 대피령도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이것은 북이 정찰 위성 발사했다는 것을 핑계로 예. 9.16 군사합의를 일부 무효화시킨 예.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까지 군사적 긴장이 새해 벽도부터 높아지고 있을까 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급작으로 수없이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 군사합의를 예. 일부 조항을 무력화시킨다. 그게 이제 그 군사 분계선에서 뭐 무인기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네. 핑계가 뭐냐면은 정찰위성.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네. 근데 9.19 군사합의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사위성에 관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9.19 합의를 무력화시킬 아무런 논리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방적으로 일부 조항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폐기해버렸죠. 이건 폐기한다. 아, 그래? 그럼 폐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 이쪽에서 먼저 계속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뭘 무력화시키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북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북의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또 조치들을 계속 서로 상승시키는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이 불러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이전에 이미 그 유엔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령부. 네. 이 유엔사령부가 사실은 이거 아무런 이게 법적인 근거가 국제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엔과 관련이 없는. 유엔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유엔에 여러 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이 75년에 이미 유엔사는 유엔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조직이다. 유령기구다. 유령기구다라고 이미 국제법적으로도 판단을 유엔 자체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재활성화를 해가지고 네.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을 하겠다. 네. 16개 군대를 자동으로 다시. 참전하겠다. 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들어가죠. 일본 자위대도 뭐 하겠다. 이건 지금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 뭐 이게 지금 이 전쟁 준비하는 거네 이게 지금 하자는 이야기잖아.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포 쐈어요. 예,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신원식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방장관이. 완충 지역은 이제 없다. 곧 완충 지역 내에서의 예. 군사훈련, 예. 포사격 훈련을 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전쟁하자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제 북쪽에서도 그런 걸 지켜보면서 예. 전쟁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요새는 네. 터지냐 마냐가 아니고 예. 터지는데 예. 기정사실화 됐는데 예.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그 보고서에 예. 비슷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왔다. 네, 일단은 그런 표현을 썼죠. 전쟁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시간의 문제다. 네. 시각의 문제다. 언제 발발하느냐 아. 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 우리 하면 안 돼요. 예, 네, 비롯해서 신원식이 네. 대한민국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는 이 군부에 계신 분들이 아니 대응을 하고 뭐 포사격을 하려고 하면 자기 수역에 또는 완충 수역에 이게 포탄이 왔으면 탄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물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물기둥이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네. 천안함 때는 뭐 물기둥이 발견되었다느니 안 발견되었다느니 온갖 얘기를 다 해놓고 60발이 떨어지면은 물기둥 60번을 쏘았을 텐데. 올라오겠죠. 예. 그러면 그거 60개나 올라오는 그 물기둥을 어떤 식으로든지 육안으로 관찰을 했든 티오드로 관찰을 했든 아니면은 무슨 뭘 봤든 간에 그걸 가지고서 대응을 하셔야지. 저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폭탄만 터뜨렸는데 포가 날라와가지고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기시면은 그거 터뜨리는 것까지 1월 6일날 터뜨리는 것까지 다 보여줬는데 북에서. 그러니까 이게 포가 날라온지 안 날라온지를 정찰을 하고 그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조차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아니면 예. 그냥 소리가 들렸는데 예. 그거를 도발이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예. 거기 떨어졌다 우겼는지 예. 그건 이제 모르는 것이죠.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아니 북에서 뭐 조그마한 뭐 트랙터 가는 소리만 들리더라도 지금 탱크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 충분히 지금 그럴 수 뭐 소리로 판단하신다면서요. 네. 그럴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과 너무너무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예, 윤석열, 신원식을 비롯한 예. 그 소위 이제 호전적인 사람들, 예. 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 전쟁 위기는 상당히 이제 실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예. 이제 뭐 불가피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예. 있다는데, 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예. 한반도에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요, 예. 도발이라든가 발발이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북의 대응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 이게 전쟁이 발발하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워메리카의 운명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그 관람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큐멘터리 워메리카의 운명 꼭 한번 봐주시고요.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출연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반도의 전쟁이 중지된 게 아니다. 끝난 적 없다. 끝난 적이 휴전 없다. 상태죠. 지금은 이제 교전의 정지일 뿐이다. 네, 그래서 교전 관계국이다는 말도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전이 중지되어 있는데 이거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전국이라고 하는 거는 교전하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전을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교전국 관계로 본 거는 마지막 안전핀, 네. 그나마 정전협정이 갖고 있던 마지막 안전핀. 네. 사실 이 정전협정에 대해서도 2013년에 이미 북은 정전협정 무효다. 무효다. 예. 왜냐하면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정전협정을 니들이 위반하지 않냐. 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위협을 하는데 그러면 정전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무효나 마찬가지다. 그게 그 이스나 마나한 거지. 라고 해서 정전협정의 무효를 이미 선언한 조건에서 네. 지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불꽃이라도 튀면은 바로 이렇게 교전이 일어나는 거죠. 교전 행위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네. 재개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불행하게도 일어난다면 네. 정말 이거는 큰일 날 문제고요. 사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미국과 북쪽은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 누가 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미 전쟁 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예. 뭐 휴전을 먼저 누가 중지하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냐 하는 것이지 예. 누가 선제 공격했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뭐 물론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적어온 게 이걸 제 자의로 이렇게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토시를 안 빼고 말씀드린 만일의 경우에는 이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유사시라고 하는 거는 이 교전 행위가 일어날 그렇죠. 그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나 말이에요. 도발이나 유사시라고 뭐, 하는 게. 예. 그랬을 때는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서 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어요. 예. 굉장히 이게 무서운 말이고 지금 북에서는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어떤 그 허장성세, 말장난 또는 이게 과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절대 안 된다. 네. 북에서 하는 말들은 제가 이때까지 평생을 북을 연구해 왔지만은 북이 빈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미국도 인정합니다. 예, 빈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건 네. 적대국인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의 정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또 호도하거나 뭐 이 부분을 가리고 뭐 다른 부분을 드러내고 지금 이 KBS, MBC, SBS 메이저 주류 언론들이 이 심각함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언론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겁니다. 남쪽에서 유사시에 준하는 짓을 하면 전면 전쟁으로 대답할 것이고 전면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핵무력을 동원할 것이다. 전술핵을. 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유 저기 어디 가가지고 총 몇 방 쏘고 북쪽도 좀 총 쏘게 해서 총풍을 일으켜 보세 했지만 그것이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하는 대사변 북쪽식으로 표현하면 즉 전면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이 윤석열 씨가 절대로 이게 총선용으로 국지전을 도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그 영평도 포격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에서는 아무 적이 없었는데 아예 탄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국지전을 도발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지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 전체의 명운을 놓고 핵전쟁 참화로 몰아갈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불장난을 네. 일개 대통령이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걔는 이게 이런-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몰라요.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이. 자 이번에 또 보고서를 보면요. 북이 대남 부분에서 근본적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노선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참 무거운 부분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대남 정책에 대해서 노선을 이제 변환했다, 네. 방향을 전환했다. 이 방향 전환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고요.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노선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방향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크게 방향을 틀 때, 아주 유의미하게 방향을 틀 때, 뭐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이럴 때 방향 전환이라고 합니다. 뭐 15도 튼 거 이런 거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환했다 이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더 이상 이 남북 관계가 이 동족 관계.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어마어마한 방향 전환, 네. 근본적인 남북 관계의 대남 정책을 바꾸어내는 네. 바로 이 표현이고요. 그러면 지금 무슨 관계냐면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가가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 관계로 그것이 고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적대적인 교전국, 교전 상대가 서로가 상대방을 말살하는 것이 목적이죠. 소멸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 그렇죠. 전쟁 중에. 누구 하나는 항복하고 누구 하나는 이겨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완전한 굴복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다. 그래서 교전국과 상대방은 이 소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방향이 전환이 됐다. 그래서 두 개의 국가라고 두 개의 국가 뭐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야 이거 양국론이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따로 두 개의 국가로 영구 분단돼 가지고 서로 잘 살면 되자고 지금 북에서 주장한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완전히 고도해서 KBS, MBC가 그런데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두 개의 국가 관계가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양국의 정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인데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두 개의 제도가 이렇게 연방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정부 대 정부 관계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서로 교섭도 하고 외교도 하고. 회담도 하고 네. 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네. 남북 순회 회담, 정상회담. 네.
근데 회담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이제는 아니다. 교전국 관계. 동질 관계도 아니고 적대 동족 관계. 관계도 아니고 교전하는 적대국 관계다. 그러면은 양국의 정부 관계, 정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치의 시간은 거하고 지나갔고 끝났고 이제 오는 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만은 군사의 시간, 전쟁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것이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무력이 아닌 네. 평화에 의해서 예. 협상에 의해서 예. 통일을 하자. 예. 그 양쪽 체제 그대로 두고 예. 흡수하지 말고 예. 그런 거 하면 전쟁 나니까 예. 양쪽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 예. 이게 연방제 통일 방안의 골자인데요. 예. 이걸 이제 안 하겠다. 예.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예. 보고 예. 이제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예. 누가 누구를 먹든지 결국에는 승부를 봐야 하는 예. 그것도 무력 전쟁의 방식으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의 방안이지 않습니까? 네. 북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거고 하려고 하는 이 노선이고 방향인데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 가지고 북만이 주장한 게 아니고 6.15 남북 공동선언 때 김대중 전 대통령. 예, 북의 연방제와 남쪽의 이렇게 연합제. 연합제가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통일을 모색해 가자라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네.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치가 막혀버렸다.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과 미국의 이 계속해서 대결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막혔을 때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국의 의사를 타국의 강요를 이게 서로 이게 해야 되는데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협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강요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네. 협상은 더 이상 안 되니까. 네. 그럴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득대적인 어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교정국 관계에서 네. 한 국가가 자국이 다른 국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가 네, 정치 연장이죠. 그것이 이 전쟁이고 그래서 전쟁은 다른 방식에 의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연장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노선, 이 목적 자체가 평화적인 정치적인 협상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해서 강제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갔다. 이 정치 실종이다. 네. 남북 간의 정치 실종. 이 부분이고 저는 연방제 통일 방안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윤석열이 있는 동안은 안 된다. 저 또 좀 더 얘기하면 민주당 정권과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그 민주당과도, 선언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죠. 70년을 예. 돌아봤을 때 예. 민주당이든 뭐든 소용없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그렇게 사대주의적인 미국에 굴종하는 세력과는 연방제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에이, 회개를 하고 정말 이게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집단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든지 놀라운 이제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게 되려면 아니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한 몇 드럼 마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아니면은 이 민주당 정권이 역사적으로는 총평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더라.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자기 힘으로 힘들면은 이 자주적인 세력, 진보적인 세력들과 같이 좀 연합을 해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어떤 민족의 자주를 표방하는 이 연립 정권이 집권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결 정책을 폐기하고 남과 북이 연방연합제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내놓고 그것으로 이제 할 때 그때 다시 정치의 시간이 열리고 그럴 때만이 이 연방제 이 방안이 새롭게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요원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하신 얘기고 예, 예. 윤석열 일당이 뭐 착해질 수는 없으니까 예. 민주당이 또 잡아도 소용은 없는 거고 예, 예, 예. 민주당과 진보 세력 예. 또는 뭐 또 나머지 개혁 세력이 예. 연합을 해가지고 예. 뭐 연립정부든 뭐든 그런 예. 정권이 섰고 예. 그 정권이 흡수통일을 폐기하고 예. 체제통일이나 흡수통일을 예. 폐기하고 연방제를 통일 노선으로 제시하고 예. 그랬을 때는 혹시라도 모른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예,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는 국물도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북쪽이 남과도 회담을 했었고요. 2018년에 예, 예. 미국과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와 예. 이것을 다 파탄낸 것은 사실 미국이죠. 미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없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네. 이러한 대남
네. 노선의 네. 근본적인 대응 전환, 방향 네. 전환을 불러왔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전쟁을 막으려면 뭐 방금 다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네, 예, 저는 아까 가능성만 말씀드렸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알듯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하는 한 윤석열은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우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없다. 대북 대결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퇴진시키는 길. 그래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연방연합제 통일 방안에 찬성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야 네. 되는데 일단 집권은 먼 일이고 일단 급하게는 윤석열을 타도해야지. 타도해야 된다. 이 급한 발등에 불을 일단 끌 수 있다. 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타도해야 된다. 기승전 윤석열부터 일단 예, 끌어내려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네. 노무현 정권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라고 했던 것 네.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북 적대 정책. 그렇죠. 예, 폐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 이것 자체가 결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일환이죠. 예. 헌법까지 손을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랬으면 한국 사회가 달라졌을 거고 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를 되새기면서 네. 후회할 게 아니라 네.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네. 전쟁 위기를 막는 네. 그것이 지금 급선무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